예, 반갑습니다. 신용철입니다. 네.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번 본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슬라이드 뭐라고 하지 파워포인트 준비를 못했습니다. 늘 오면은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좀 죄송합니다. 뭐 준비를 못했습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 제 인생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뭐 이래 좀 밀려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아메리칸 90백 여러분 많은 분들 뵈니까 저도 용기도 생기고 또 마음이 좀 오히려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좀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대학 교수로서 한 28년, 27년 있다가 사업도 제가 한 20년 했는데요.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하고 제 이제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여튼 준비를 멋지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조금 전에 그 황영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아메리칸 퍼시픽의 대표이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그냥 제 이야기를 오늘 그 비전 특강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을 조금 인사 겸 해서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AP 아메리칸 퍼시픽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 나름의 논리이긴 한데요. 제가 AP를 아메리칸 퍼시픽을 좀 크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논리죠, 그죠? 뭐든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그런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 목표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AP의 대표이사로 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좀 다른 강연을 통해서 좀 준비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처음 보신 분들 많죠? 네,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이동하면서 아침에 일찍 제가 대전에 갔다가 왔습니다. 5시 일어나서 갔다가 일하고 올라왔는데요. 오늘 뭘 발표를 할까 내려가면서 차 속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늘 이야기는 처음 본 분들이 많다면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아미코젠이라는 회사를 조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AP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면 나는 누구다, 당신 누구다 인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겁니다. 좀 더워서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저거하고 똑같네요. 볼펜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 볼펜은 이건 별건 아니지만요. 제가 혹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뺏을까 걱정이 되지만요. 저 볼펜을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평생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열심히 연구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볼펜이나 이런 필기구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 개 있고 하나 쓰면 또 끝까지 다 씁니다. 문학교 볼펜도 쓰면 끝까지 쓰는데요. 근데 저 볼펜이 별건 아닙니다. 어디 가봤더니 이 볼펜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거죠. 한정판이 나왔는데 폴 스미스가 디자인했대. 나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폴 스미스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볼펜을 하는데 저게 4만 원이나 하는 거예요.
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볼펜 이게 뭐 한 2,000원, 1,000원만 해도 사는 건데 어떻게 저 4만 원짜리를 하냐. 근데 별거 아니에요. 단지 색깔이 있고 좀 약간 뭐 끄트머리가 부드럽게 이게 잡는 부분이 돼 있을 뿐이에요. 예, 그러나 제가 샀습니다. 예, 전 아시겠지만 이 옷 청바지 입으면 하나 사면 20년간 입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집사람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제발 좀 옷 좀 자주 사라고 실제 그러게 하는데요. 저 같은 이런 구두쇠가 저 볼펜을 샀습니다. 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 저건 누군가의 어떤 열정이 숨어 있고 누군가의 진짜 저거는 뭐 써기는 그랬어요. 한 뭐 5천 자루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5천 개, 10,000 개, 뭐 이 정도 만든다고 썼던 걸로 기억해요. 그걸 한번 사봐야 되겠다 했는데 네,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저 볼펜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누군가 열정이 들어간 볼펜을 사서 쓴다 하니까 기분도 좋아요. 잘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정성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걸 한 3, 4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볼펜 하나 계속 바꾸면서요. 껍질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걸 보니까 다시금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을 만든다, 우리가 어떤 영업을 한다, 사람들을 만난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정성이고 열정이겠죠, 그죠? 제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 자신 이야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자신은 제가 서울 사람 같아요. 시골 사람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울 사람 같죠? 사실 저 서울 사람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넓고 그랬지만 그때 좀 잘생겼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 갔더니 청바지하고 그때는 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나 입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뭐 학교 다니려면 아르바이트를 죽으라고 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 완전히 학교도 못 다닐 때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집에 그 주인 아저씨가 야, 너는 왜 맨날 운동화도 안 좋은 거 신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 구두를 신으라는 거예요. 하나를. 그러니까 구두가 쫙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를 주었어요. 저는 그게 어떤 건지 모르고 발이 맞으니까 신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바지 입고 밑에 구두를 신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한 70년대 말 이때는 사롱 구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사롱 구두였다고 해요. 비싼 거 말이죠. 수제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운동화보다 좋으니까 신고 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제가 뭐 엄청 부잣집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이 대학도 이제 뭐 아주 수가 달려 있는 사롱 구두를 신고 아주 기공자 같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시골에서 지리산 압니까? 네. 예, 지리산 밑에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봉관이라고 하죠. 제가 신용철인데 신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납신자를 쓰는 사람입니다. 예, 납신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매울 신자 쓰는 뭐 신격고 롯데 이렇게 있고 한데요. 저희 삼갈신을 쓰는 이 신독하고 할 때 삼갈신을 쓰는 사람은 전국에 5만밖에 안 됩니다. 적고 그러니까 소수파고 지리산 밑에서 자라고 또 뭐라고 할까 저희 본관도 내가 지리산 밑에 거창이라는 곳입니다. 좀 떨어진 도기산 지리산. 예. 그래서 저희 집은 그 본관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본관에서는 본관 그 거창에서 산 거예요. 시골에서. 지금도 이제 거기 가면은 지리산이 있고 도기산이 있는데 그 밑에 거창 신시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막 산수는 무지 아름답습니다.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뭐라고 하죠? 신시 고가촌이라고 해서 옛날 집들 보이는 거 아시죠? 예,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관광으로 오더라고요. 사실 옛날 시골이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동네에서도 좀 잘난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고 이렇게 도시로 갔는데 저희가 자랄 때까지는 거기 계속 있었으니까 뭐 그냥 떨어진 사람입니다. 좀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거 아니 그 전에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도 생각이 있어서 이거 뭐 그래 그 동네 고가에서 살면서 저기 시골에서 살면서 뭐 좀 부자였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할 텐데요. 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무지 열심히 일해도 농사 짓는데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공부시키는데 조금 빠듯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보내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제가 그런 거 좀 일찍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가 되지 진짜 이런 생각을. 근데 이게 국민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일입니다. 그게 좀 이상한데요. 실제 지금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에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중학교 때 그런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도 내가 무엇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될까 해서 내 친구한테 나는 뭐 그때는 우리 때는 금호공고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호공고를 가면 그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라 고등학교라서 취직을 시켜줘요. 100%. 그래서 금호공고를 가야지. 아니지. 거창농고 가면은 거창농고에 가면은 농민고등학교인데 거기 가면은 1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공무원이 되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공부를 잘하면. 옛날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발전 시기에.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생각했어요. 공고를 갈까? 거창농고를 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산다. 뭐 공고 가서는 기계를 배워서 어떻게 하고 농고를 가서는 어떻게 하고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에 대한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이 가난에 대해서 상당히 이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하죠?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고민했던 어린 시절, 중학교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어릴 때는 그게 상당히 저를 위축하게 했습니다. 매우 소심하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소풍을 가도 제가 잘 안 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소풍을 가면은 다들 뭐 그때 70년대지만은 뭐 사이다, 애플 사이다 하나씩 가져가고 뭐 이렇게 김밥도 잘 썰어서 가고 소풍 때는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바쁘니까 그냥 김밥도 쭉 싸가지고 길쭉한 거 하나만 주고 아시잖아요. 요즘 또 그게 유행이긴 합니다. 길쭉한 거 하나만 주고 뭐 애플 사이다는 안 사줍니다. 다음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존심 상해서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그냥 이랬습니다. 노래에서. 그런 것들이 어릴 때는 상당히 그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또 이렇게 시골에서 뭐라고 할까 고생하면서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뭐 어쩌지 해서 이제 저는 대학을 갔습니다. 가는데 그때도 역시 고민이었어요. 이 가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시간을 짧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때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70년대 그때 가난하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열심히 시골에서 사셨는데 세상이 그랬을 뿐이다. 뭐 일제 강점기 그랬었고 6.25 전쟁이 있었고 그래도 뭐 조국을 배반하지 않고 그래도 또 뭐 나쁜 짓 하지 않고 우리 고향에서 꾸준히 살아오신 건 아주 정상적으로 사신 분들이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서울 가보면 부자도 많고 한데 또 제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자들은 뭐 옛날에는 저처럼 사는 게 다 보통이고
좀 지금 뭐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부자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 제 스스로 일제 강점기 때 어쩌면은 일본을 도왔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예,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정도 사는 게 나빠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난 이렇게 사는 게 매우 당연하고 자랑스럽다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타고나기는 매우 소심한 사람이고 성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저 스스로를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좀 가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제 성장하는 데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가난에 반대되는 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독서를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말 할 때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특히 어떤 우리 신입사원 이제 우리 교육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저는 꼭 합니다. 질문 대답을 하는데 가끔 이제 묻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을 이야기해 주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이 뭐예요?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이런 거 묻는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책을 사는 거를 좋아합니다. 대신에 책을 사요. 그래서 사고 뭐 이게 처음에 좀 보고 맨 뒤에 한번 보고 아니면 중간에 좀 처음에 좀 읽어보면은 그냥 이거 다 알 것 같다 그러면 안 읽어요. 그래서 쌓아두는 겁니다. 그것도 차곡차곡 쌓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뉘어놓기도 하고 옆으로 두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책을 많이 읽는 척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게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를 바꿔놓았던 가난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는데 저를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놓았던 하나의 기회는 아주 간단한 책들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졸업하기 전에 12월에서 1월까지 놀잖아요. 2월 며칠 날 졸업을 합니다. 뭐 노는데 시골이니까 책이라는 거 없어요. 제가 읽었던 책들은 국민학교 때 고전 읽기라는 게 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계속 4권씩 책을 의무적으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우리 그때 60년대 말 70년대는 책도 없고 하니까 그런 교육부에서 정책을 썼습니다. 그거에 흥미천문대학원은 친구 집에 가보니까 그 형이 대학생이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는 우리 거창 시골에서 대학생은 한 20명 정도 됐을 때니까요. 그 책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도대체 해가지고 보니까 어떤 책이 있느냐 하면은 세상의 부자들인가 이런 책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집이라고 하죠.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거기 한 12권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강철왕 카네의 이야기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그죠? 참 이야기 들었죠? 이제 그런 거예요. 백화점왕 누구 이름 다 까먹었습니다. 또 뭐 해서 세계 부자들 12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리해보니까 제가 그 두 가지 키워드, 가난과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런 생각 아주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그걸 보는 순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었죠.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읽었고 부자들의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중에 이 어린 마음에 가슴에 아니지 머리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다 보면 공통점이 부지런합니다. 예, 다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예,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뭐 강철원 칸의 이야기도 그렇고 뭐 자전거 타고 어쩌고 뭐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도로도 다 외우고 어쩌고 그래서 예, 뭐 백화점왕 누구 이야기 지금도 기억나는데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옷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 중에도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남군에도 팔고 북군도 팔고 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 이형도 물었어야 되지만은 되게 부지런한 거예요. 진짜 부지런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니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국민학교 6학년이었던 13살 그때도 아마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이 저를 좀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이 되니까 그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생각했어요. 앞으로 미래는 뭐 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될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도 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뭐 좋은 걸 만들어서 나도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이 읽었던 좀 고상해 보이려고 말하자면은 섹스피어의 그런 책들이 또 몇 권, 좀 여러 권 있었는데 그때도 거의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맥베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잘 모릅니다. 예, 하늘의 밤의 꿈이 어쩔까 모르겠어요. 예.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소설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어쨌거나. 그 저를 바꾼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키워드, 가능, 부자,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에 관한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저를 아주 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는 이거였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국민학교 3학년 때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게 저희 국민 68년인가 그랬습니다. 12월 5일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국민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제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고요. 3학년이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막에서 매우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살고 막 그 주변에 온갖 적군들이 있는데 다 물리치면서 그 작은 인구의 나라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 사는가를 하면서 그 집단 농장을 이야기합니다. 집단 농장.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 그죠? 모여서 어떤 일을 해보자 하는 것처럼 그 사막에다가 키부츠나 모샤브 같은 집단 농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다가 집을 짓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이걸 옥토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야, 정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잘 산다. 그래서 그 당시 이야기는 같이 해서 거기다가 영화관도 만들고 이렇게 저한테 그랬어요. 영화관이라니 농사를 지어서 같이 이렇게 집단으로 농사를 지어서 영화관을 마을에 만들고 자기들끼리 말이죠. 살고 막 기계화도 시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기회가 되면 나이가 들면은 집단 농장 해봐야지.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했던 그 잘 사는 꿈을 이뤄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람은 이렇다고 합니다. 한 대부분 20살, 20살 전에 여러 가지들의 성격이나 이런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는 국민학교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다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농구 갈까 공부 갈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인문계를 가게 되고 또 인문계에서 대학을 가서 또 연구해서 카이스트를 가고 키스트에서 또 일 좀 하다가 대학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래도 어느 기회가 됐어요. IMF가 돼서 우리 국가가 어려워졌을 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과학기술자들도 창업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뀐 거죠. 그게 벤처 기업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10년에서 이제 20년 연장되고 앞으로 또 연장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게 13살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간 또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상하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망하지 않는 저는 사업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시작했지만 망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시는 사업을 성공시키려면은 이게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려가기 시작하면 말이죠. 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데는 10년, 20년 걸리더라도 이 내려가고 망하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잡아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지 않는다.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창업하고 나서 안 망하려고 무지 노력해가지고 지금까지 20년, 97년 가을에 시작했으니까 횟수로는 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2년 되고 아미코제는 이름으로 한 지는 이제 그 내년이면은 이제 20년이 꽉 찹니다. 21년이 들어가는 셈이 되겠죠. 2000년에 했으니까 내년이 2020년이잖아요. 참 오래 했어, 그죠? 너무 오래 했어요. 예, 이제 제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이야기에서 뭐 저는 여전히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매일 배우고 노력하고 조금씩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그죠. 이런 거 있어요. 하다 보면 유혹에 흔들립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무지 앞서가는 거예요. 벤처기업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너무 앞서가는데 나는 뭐지 도대체? 나는 이렇게 왜 맨날 뒤떨어져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앞서가는 사람도 보니까 또 빨리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멀리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게 가장 좋고 또 나아지더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만 나아지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미코젠 뭐 성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주님들은 좀 불만일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뭐 한방 터트린다고 하고 뭐 하면 주가도 오르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또 좋은 일도 꾸준히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3, 4년마다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 사이 또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 연구팀이 또 좋은 것들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고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요. 우리 아미코제는 2000년에 창업해서 목표는 그런 거죠. 이제 세상을 좀 더 좋게 하는데 그래도 제가 잘할 수 있는 헬스케어, 그죠? 건강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또 바이오 의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잘 나가는 회사가 되자.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기여한다. 그래서 너무 꿈만 먹으면 공기만 먹는 거잖아요. 공기 너무 많이 먹으면 배고픕니다. 사실. 꿈만 먹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뭔가 세상에다가 물건을 팔고 내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건강해지고 병도 낫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실질적으로 뭔가 기여하겠다. 그런 게 좀 다른 많은 벤처들하고 좀 저희 아미코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매출도 꾸준히 증가해 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미코젠의 헬스케어 사업에서 저희들이 뭐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희들은 콜라겐이라든지 식품용, 건강식품용 효소, 물론 제약용 효소도 우리가 국내 1위지만 건강식품용 효소, 또 뭐 피니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뭐 NAG라든지 이런 소재에 있어서는 뭐 국내 1위입니다.
잘 팔고 있고 수출도 많이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B2C 소비자 접점 마케팅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AP를 통해서 소비자 접점 마케팅을 좀 키워보자 해서 한 5년 전에 우리가 AP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스케어 이렇게 하고 또 의약품 개발은 아미코젠 차이나를 중국을 통해서 일반 의약품도 만들고 또 한국의 벤처기업을 통해서 신약 개발, 항암제라든지 기타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메드를 통해서 우리가 난치성 피부 질환이라든지 또 민감성 피부 화장품 개발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아미코젠 관계사들 이런 건강 헬스케어 관계되고 이런 사업들은 좋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다행히도 올해 2월에는 제가 처음에 상장부에 투자하고 같이 기술 개발했던 셀리더가 상장해서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되게 독특한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제 임상 1상 이상 국내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회사입니다. 내년에는 또 우리 유전자 분석을 하고 하는 클리노믹스가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주관사를 선정하고 내년에 상장하기 위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그래도 매출이 꽤 많이 늘고 지난 8월인가요? 뭐 9월 8월쯤에 7월쯤에 아니 그전인가 해서 사실은 셀리도도 대학에서 창업했을 때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투자를 해서 상장으로 갔고 클리노믹스도 회사 가치가 뭐 한 30억 이렇게 될 때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지난 5, 6월 달 했는데 그때 이제 프리 IPO라고 하죠. 내년 IPO를 위한 사전 공모를 했었습니다. 1,000억 밸류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커진 거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저희 회사는 지분은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 한국에서 유전자 분석 그리고 조기암 진단 이런 분야에 있어서 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예 작은 회사를 1,000억 밸류로 가치로 본다는 것은 참 보람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 회사가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스킨메드도 오전에 제가 대전에 일찍 갔다가 온 게 스킨메드 때문인데요. 이제 주로 병원 화장품, 더마 코스메틱스라고 하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난치성 피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제 좀 뭐라고 할까 회사 땅을 사서 대덕 연구 특구라고 하죠. 대덕 연구단지 그 특구에다가 조그만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의 완공해서 처음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게 이제 보톡스 대체제입니다. 보톡스 주사 맞고 하는 거를 좀 더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걸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한 4년 정도 하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희망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는 아토피 약이라든지 항암제라든지 뭐 염증 이런 약들을 피부에 바르는 걸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피 흡수 제제라고 하는데 피부를 통해서 양분이 전달되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해서 뭐 탈모라든지 아토피, 뭐 건선, 뭐 주름이라든지 주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침투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상당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초에는 이 AP 아미코젠 퍼시픽에도 이런 신기술이 접목된 화장품들 또 이 피부 관리 제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회사에 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AP 아미코젠 퍼시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재미가 없으시죠? 다음에 좀 농담 같은 거 몇 개 썼고 제가
대기업의 비서실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기획조정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조실인데 되게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서비스를 받더라고요. 지금도 있나요? 아침마다 유모 같은 것들이 배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왜냐면 그 자기 보스가 이야기를 하나씩 보여줘야 되는데 웃기는 것들 말이죠. 예, 그런 것 좀.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 유모 책을 하나 샀었습니다. 보기도 했는데, 근데 유머라는 게 그래요. 읽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게 차라리 듣고 나면 잊어버리고. 근데 안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안 잊어버리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대학원 다니면 지도 교수님은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지도 교수님은 저를 좋아해가지고 그 5년간 박사과정 동안에 막 엄청 부려먹었습니다. 좋으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은 네가 잘하고 편하니까 부려먹는다고 해요. 졸업을 하고 경상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간 또 부려먹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아버지 같은 존재이시고 존경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유머가 그분도 노트 이게 수첩에 적고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뭐 제자하고 농담할 시간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도 사인이 되고 하니까 직장인이 되니까 가끔 하십니다.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뭐 재밌으라고 읽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충청도에서 돌 굴러가는 이야기. 산에서 아버지가 있고 밑에는 산 밑에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돌 굴러가니까 아버지가 뭐 아들아 돌 굴러간다 하니까 너무 늦어서 뭐 아들이 피하기도 전에 못 배우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들아 돌 굴러간다 저 충청도 말로 그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아들이 딱 그런 거죠. 아버지 벌써 PSU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니 2개 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늦어서 돌에 맞아서 아들이 못 피하고 죽었답니다. 재미없죠, 그죠? 근데 그게 저는 언제든지 용어 생각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무슨 건 재밌지 않습니까? 아주 재빠르게 싹 피었는데 하나가 돌지 어떻게 알았어요? 강연은 재밌어야 돼요. 황 대표님처럼 재밌게 해야 되는데 설명이 있어요. 저는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도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주 좀 만날 건데요. 지금은 노래방 갈 기회가 별로 없는데 우리 초기에는 젊은 친구들하고 노래방 갑니다. 가면은 그러면 한번 하라고 하죠. 노래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노래를 부르면 싸늘해집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분위기에 안 맞는 노래를.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시기를 원하고 제가 어렸을 때 아니면 제가 대학 때 젊은 시절에 제 가슴과 제 머리에 뭐라고 할까 강하게 저 자신을 괴롭혔던 2가지 단어 가난과 부자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저도 그래도 꽤 이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성공한 요인으로서 정말 부지런했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까운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러니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좀 웃어주고 하니까 저도 용기가 생기잖아요. 이게 말이죠. 이 칭찬이잖아요. 여러분 웃어주고 하면 그래도 조용히 딱 다물고 그죠? 가만히 있으면 막 저도 긴장되고 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웃어주고 하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저는 이제 물론 최종적으로 자신감이에요.
세상에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세상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신용철이를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저 이야기했죠. 제가 어릴 때좀백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저 스스로 살아야 되고 뭐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일찍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한 만큼만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 자신도 안 믿으면 다른 사람도 도와주지 않으면 난 세상에 없는 존재예요. 진짜 없어도 아무런 누구도 신경 안 써요. 내 스스로를 믿고 자신을 가지고 여기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같은 거 좀 있어야 될, 그게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은 더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새는 말 잘못하면 기선하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은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뭘 잘 몰라서 내가 이런 말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건 잘못됐어요. 잘 모르니까 아는 거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예. 이 다 알고 그러면요, 다 한 사람은 뭡니까? 하느님이 되거나 부처님이 되거나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이 부처님이나 하느님은 아니잖아요. 또 되고 싶지도 않을 거잖아요. 이제 닮아가고 싶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감 가져야 돼요. 제가 가난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 논리를 만들고 그때부터는 부에 대해서 매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쓰자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쓸 시간이 없죠. 시간도 없고 정신도 간신히 먹었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은 30분 더 전부터 점심 먹어야 돼요. 아침에 하나도 못 먹었어요. 어제도 저녁 한 끼 먹었습니다. 물론 점심은 빵으로 때웠어요. 지난주로 어땠냐고. 거의 점심은 이게 여러분 애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근데 어쨌거나 일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12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기술 개발을 많이 했는데 유통이 없는 거예요.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B2C 유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전 한 10년 전에도 제가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끝까지 가지도 못했지만은 그래서 기회가 되었고 15년 전쯤에 우리 AP 아미쿠젠 퍼시픽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1위가 아메이잖아,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아는 한 항상 1위였어요. 부동의 1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아메이가 유통에서 1위가 계속될 수가 있는가? 저는 중국 사업을 한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메이가 1위가 아닙니다. 무한극이라고 인피니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거래했던 텐스, 천사집단. 텐스는 제가 물건도 공급하고 해봐서 압니다. 5천만이라고 합니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5천만 명. 인구가 많아, 그죠? 그래서 한 도시를 텐진, 천진에 있는데 큰 산업단지에서 어마어마한 면적의 사옥이며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도 만들고 병원도 있고 하여튼 하나의 서양식으로 말하면 캠퍼스죠. 이게 대학 건물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회사들이 1위가 되고 2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만 아메이가 돼요. 근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론만 말하면 그런 거예요. AP가 지향하는, 아미쿠젠 퍼시픽이 지향하는 목표는 뭐냐? 유통혁명이잖아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자,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 내가 살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접촉했고 여기에 대해서 잘 보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잘해야 되니까
신용철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럼 잘하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미크점프의 목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1위가 되는 겁니다. 아미를 이긴 자는 게 내 목표입니다. 에너지. 칭찬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면은 막연한 것 같지만요. 자신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려면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아미크점프 스픽이 이해가 되는데 진짜 될 수 있는 논리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논리를 좋아하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면 그렇지 하고 가는 편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미가 그동안 1위가 되었던 이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한국 제품이 좋은데 1991년에 처음 아미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 제품 1등이었잖아요. 예, 미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일제, 독일, 독일제, 프랑스제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하면서도 잘 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TV가 미제가 최고인가요? 아니죠. 예, 삼성, LG가 세계 1등입니다. 진짜입니다. 예. 냉장고, 에어컨 보십시오. 생활용품. 다 한국 1등입니다. 이젠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 미국에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 가서 옷 사러 가보면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중국이나 타일랜드에서 만들어 온 옷들입니다. 미국이 옷 잘 만들지 않습니다. 화장품 잘 만드냐고요? 천만에요. 한국이 제일 잘 만듭니다. 이제는. 근데 그리고 음식만 봐도요. 한국이 저는 그래요. 제가 미국 가서 한 20년 전쯤에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보면은 이 백화점도 그렇게 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백화점 좋고 물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뭐냐면 한 30년 전에는 미제해서 아메리카 1등을 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왔다 하면은 1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제품이 세계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융합 제품도 있고요. 이제 보십시오. 영화도 얼마 전에 기생충이 상 받았잖아요. 받을만 합니다. 이게 심사위원들이 잘 보였다고 상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거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이. 얼마 전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디즈니사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영화 감독도 한국인이랍니다. 여성인데 아시죠? TV에 나왔더라고요. 예. 아니 이젠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이제는 미제가 1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는 건강식품은 좀 달라요. 아직도 보면 저는 건강식품 법을 만들 때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예, 진짜입니다. 제가 건강식품 법을 할 때 오랫동안 12년을 했어요. 식약청에서. 근데 미국 거, 일본 거 따다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미국 법보다 훨씬 강합니다. 한국의 식품법이. 예. 그리고 퀄리티도 훨씬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미국에서 건너오면 좋다고 하잖아요. 믿을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 올려갖다가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진짜입니다. 예. 예, 그리고 거짓말 시킵니다. 미국에서는 원료를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료가 이렇게 해서 가고 하면 미국 법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원료도 미국에서 가는 것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온 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좀 제가 사과는 하나 해야 돼요. 중국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원산지법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예, 그래서 아주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잘 만들어도 건강식품이나 이런 건 아직 조금 소비자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달라졌죠. 보면 국산이냐 아니냐 먼저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식품을 하든 화장품을 하든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세계 최고의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인적 혹은 오프라인이죠. 혹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파는 거지 않습니까? 제품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건강식품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4번의 개별형 인정령을 받았고 초기부터 말이죠. 제가 2003년, 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한 16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꾸준히 해서 수출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예, 실력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이 제일 잘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탑 뭐 몇 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크전 본사로 말할 것 같으면 건강식품 기술이나 이런 데서 국내 1위가 되겠다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좋은 원료 가지고 잘 만드는데, 예, 우리 한국의 네트워크, 한국 자생적인 네트워크 회사가 1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물 건너갔다고 해서 죽은 시기가 아니다. 분명히 이건 틀림없습니다. 디자인이든지 이런 것도 다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써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게 참 다중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파는 제품들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야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힘들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고민합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하다가 내 스스로 나를 이해시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 스스로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등산을 하든지 뭐 자면서도 아니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저 자신을 설득시키고 나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군 하면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가 아니죠. 자주 그럴 겁니다. 힘드시고 자주 벽에 부딪히고 그죠? 쓰러지고 자주 거절당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무시당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설득해 보세요. 어떻게 내 자신을 설득할 건가? 그래서 설득하고 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난 가난하게 너무나 평범해.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정직하게 농사지어서 이 정도 사는 게 맞는 이야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뭐 부자 사람들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부자 욕하는 건 이상한데 그 당시 제가 어릴 때 생각이 일본에 뭐 어쩌면 앞잡이 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서 저 지금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AP가 자생적인 한국의 네트워크 회사가 국내 1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전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네트워크 벤처로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지 하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전 이제 시간이 한 2, 3분 남았어요. 무슨 뜻이죠? 이제 방법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2, 3분 만에 생각해 보십시오. 27일에는 네트워크 회사가 1일에는 네트워크 회사를 이기는 방법을 2, 3분 만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작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부터 그동안 해왔습니다. 쭉 해왔던 것이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이야기. 그래서 그건 2, 3분만 하면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빨리 하면은 너무 급하게 하면은 탈이 많습니다. 그래서 1위가 되려는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사업을 할 때 성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신용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성공할 건가? 그리고
적당히가 아니라 내 진짜 탁월하게 잘하고 싶다 하면은 기반을 잘 닦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인간관계. 예를 들면 우리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잘 보이거나 잘하려고 하는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1등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1등이 되려면 진심을 다해야 돼요. 제가 볼펜을 샀던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의 열정이 녹아있는 말들, 그리고 3, 4년 쓴 듯 여전히 똑같고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것들. 예, 기반을 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AP가 1등이 되려면 1등이 될 회사는 이 과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바닥을 튼튼히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성을 쌓는 일이다. 성을 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에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탄탄하게 쌓아가야 돼요. 쌓아야지 빨리 성장하려고 이걸 막 엉성하게 쌓아도 위에 정신 차려보니까 야 이렇게 쌓다 그러면 무너지겠는데 해서 위를 튼튼히 쌓아보세요. 무너지죠. 그죠? 예, 그러면 10년 공들였던 게 무너지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 특감이라고 하는데 제 이야기의 어쩌면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되고 아메이를 이길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목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기사에서 이런 걸 봤어요. 잊혀지지 않아서 그냥 비슷한 이야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도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들이 많이 시골에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어떤 글 쓰는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 썼어요.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없어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안타깝다는 글을 쓰면서 그랬어요. 누군들 어떤 사람인들 없어질 초등학교에 다니고 싶어 했겠는가? 내가 죽을 때까지 초등학교는 그 추억을 간직하고 그대로 남고 애들이 뛰어놀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 인생을 마치고 싶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쌓아온 이런 네트워크들, 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들, 우리의 사업 가치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쌓아져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없어지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등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튼튼히 해서 차곡차곡 간다. 하나씩 간다. 벽돌을 쌓아 올린다. 이런 거예요. 세상이 말이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런 목표는 많은 사람이 같을지라도 대부분은 95%에서 중단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요. 빨리 가려고 하면 95%에서 보면 이만했으면 내가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95% 돼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충분한 보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지점에서 포기해요. 진짜 많은 사람이. 그래서 정말 나는 저는 신이 아닌데 제가 지나고 가거나 다른 사람들 보면 들여다보면은 그래요. 95% 너무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 기반을 튼튼히 해서 95%인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 일을 하면서는 어디가 95%인지 모르잖아요. 진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뭘 해오고 나면 저도 어떤 목표를 도달한 적이 몇 번 있어서 이야기 드리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시잖아요. 전 농구 가서 하려고 하다가 인문계 갔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요. 근데 아시지만 시골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경쟁자는 많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사업에 있어서도 이게 내가 95%인지 90%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모릅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이 달려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래. 무한 경쟁이다. 끝이 없는 경쟁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국에서 고등학생들이 저희 때는 한 60, 70만 됐어요. 70만이 있는데 내가
이쯤 했으면 뭐 한 50만은 내가 제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다, 모르니 무한 경쟁이구나.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95%라고요. 모르겠는데 지금 성공 못했구나. 내가 진짜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은 그래 끝까지 무한 경쟁이다. 끝까지 가보자. 무한 경쟁이라 제가 그걸 저 자신을 설득하는 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무한 경쟁 속에서 난 지금 가고 있다. 계속 가면은 1등이 될 수,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 1등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1등 하는 사람은 늘 똑같은 속도로 달릴 뿐이에요. 그런데 앞에 가는 사람들이 처지는 거예요. 그죠? 글쎄, 말이 좀 말장난인 것 같지만요. 근데 여러분 다음에 한번 제 이야기 듣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세요. 나를 설득한다. 그리고 지금 어디쯤인지 잘 모르고 힘들어할 때는 무한 경쟁이구나.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무한이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을 믿고 무한 경쟁에서는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한 경쟁 한 단어만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튼튼히 해서 꾸준히 하게 되면 저는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요. 세우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걸린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지만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우리 임직원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 여러분 지켜봐 달라. 제가 진짜 이 아비부전 퍼시픽이 1위가 되는지 어떤지 1위가 되면은 여러분도 성공하고 저도 성공하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1위가 안 되면은 신용치를 욕해서 저 나쁜 놈 사기꾼 그러면서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 옆에서 저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아메이를 넘어서 한국의 네트워크 강자로서 우뚝 서는 1위가 되는 그때를 한번 같이 지켜보자고요.